자, 그래서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견, 그리고 개인적인 썰들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구매 대행이랑 사입 그 두 개만 이제 볼 거고, 직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볼 필요 없잖아요. 직구는 사실상 이제 개인 소비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매 대행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CS예요. 누구나 다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업체 규모가 큰 곳들도 다 이 얘기해요. CS가 정말 최악이에요. 왜냐하면은 구매 대행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한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하는 형태면 어느 정도는 이게 해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대량 등록한다거나 반자동한다거나 수동 등록이라는 이름 아래 대량을 한다, 뭐 그런 느낌이라면 CS는 정말로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CS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최상급이에요. 일단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간 그 배송 기간이 길다 보니까 노이즈도 낄만한 여지가 많고, 애초에 상품 공부를 너무 자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중고 판매자도 그거 제깍제깍 대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구매 대행은 정말 CS로는 최악이에요. 정말. 만약에 제 지인이 구매 대행하는 회사에 취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글쎄 좀 말릴 것 같아요. 왜냐면 힘들거든요 이게. 반면에 사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편해요. 진짜로. CS를 거의 안 하죠. CS가 만약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내가 그 상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고, 대체로 수입하는 제품들이 좀 작단 말이에요. 작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그냥 하나 뭐 준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높은 필드를 한다면은 좀 얘기가 다른 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제조 상품이 쿠팡 그로스로 들어갈 수 없는 제품군이에요. 가격이 높다거나 아니면 브랜드 제품군이어서 그 재사용 로켓 그로스에 반품이 부담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로스를 쓸 수가 없거든요. 오픈마켓에서 요즘에 무료 반품 교환을 되게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브랜디한 제품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사입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면 웬만하면은 구매 대행이 훨씬 어려워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구매 대행의 장점이랑 사입의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해보면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이고, 반대로 사입도 재고가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매 대행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작지만, 반대로 재고가 없기 때문에 상품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상품 파악이 안 되니까 CS도 너무 힘든 거예요. 반대로 사입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있으니까 상품도 금방 알잖아요.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S도 쉬운 거고, 반대로 재고가 있으니까 재고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있다는 게 어느 쪽을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어떤 면을 볼 거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구매 대행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량 등록도 많이 하고 반자동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실제로 만들어서 돌리고 해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커리어를 버린다고 생각해요. 그걸 한다는 건 차라리 그냥 사입으로 바로 시작하는 게 나아요. 구매 대행은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방식은 대량, 반자동, 수동이 있고, 사입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일맥상통하는데 로켓 크로스, 오프라인 납품, 그 다음에 굿즈 납품,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대량이 있고 반자동 있고 수동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량 등록 같은 경우에는 그 대량 등록을 하잖아요. 대량 등록은 그냥 말 그대로 쫙 뿌린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들을. 정말 비추합니다.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그 살짝 그 가공을 해서 이제 올린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게, 이 셋 다 어떤 물량 기반이기 때문에 좀 전 비추해요. 비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일단 지재권 리스크가 가장 크죠. 요즘에는 지재권을 다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지금도 지재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 거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다 매일마다 갱신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프로그램사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이따가 나올 건데, 저는 구매 대행을 지금 시점에서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일단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로스에 납품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 납품하거나, 혹은 뭐 굿즈를 만들어서 납품한다는 건데, 그 한 3년 전쯤에 했던 게 기아 자동차에 납품하는 거였어요. 그걸 이제 준비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사입을 하게 되면은 좀 할 수 있는 폭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발전 방향성이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구매 대행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입 쪽을 좀 더 훨씬 더 강조드리는 거고, 그리고 강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강의를 찾으시는데, 구매 대행이랑 사입이랑 좀 비슷한데, 대체로는 사입이 좀 더 높아요. 사입은 거의 한 300에서 막 1000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들 많은데, 사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은 경우가 거의 없죠. 구매 대행은 진짜 가격이 많이 내놓은 상태죠. 사입은 진짜 좀 비싸요. 이게 비싼데 그 돈값을 하냐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게 돈값을 하냐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강의비는 대충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쩐이 없다면은 강의 들어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배송기간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배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은 길어요. 그러니까 길다 보니까 이게 사건 사고가 터질 여건이 되게 많아요. 반면에 사입은 국내의 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배송 기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서 메리트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사입의 가장 큰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초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재고 수익 비용이 필요해서 어쨌거나 높긴 한데 구매 대행도 사실상 요즘에는 다 프로그램으로 하라고 해서 프로그램 한 달에 뭐 한 20만 원 이렇게 결제하잖아요. 의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니 어차피 월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계속해서 결제할 바에는 그냥 그 돈으로 재고 사서 갖고 오는 게 훨씬 낫지 않냐는 거죠. 어차피 계속해서 돈 나가는 거 똑같은데 굳이 그거를 프로그램에다 투자할 필요가 있나? 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 네, 일반적으로는 사입이 조금 더 자본이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1688이 뭐예요? 라는 그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 건데, 1688은 아까 전에 구매 대행이랑 사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뭘 선택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중국에서 구매 대행을 한다, 중국에서 사입을 한다고 하면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상 구매처가. 일단 이 물건을 사는 곳,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1688, 알리바바 여기서밖에 대체로 안 사고 그 다음은 뭐 VVIC 정도? 이거랑 뭐 기타 잡다한 도매? 그 라인이 있는데 근데 저는 굳이 그거 찾아볼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것이 대부분은 다 1688에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1688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로 주문의 대부분 다 1688이죠. 그래서 제가 구매처에 대해서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일단 1688 타오바오,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테무, VVIC 이렇게 5가지 좀 나눠봤는데 1688이 제일 추천드리는 플랫폼이고요. 타겟층부터 달라요. 저희가 B2B잖아요. B2B다 보니까 1688이랑 알리바바 그리고 VVIC 여기 3개 정도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1688은 내수고 알리바바는 수출 그 다음에 B2B, VVIC 의류 중심인데 그럼 내수는 뭐고 수출은 뭐냐 그거겠죠. 이 내수라는 의미는 중국에서 내수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쓰려고 만든 플랫폼이 1688이에요.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수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외에서 쓰게 만들려고 한 게 알리바바라는 플랫폼이에요. 보통 이 두 가지에서 활용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이 타오바오랑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입을 했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개는 차이가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더 저렴해요. 1688 더 저렴하고 그리고 체감상으로는 솔직히 물건의 종류는 저는 알리바바 쪽이 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있긴 한데 1688이 좀 더 쓰기는 편한 것 같아요. 한국 셀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사용하기 좀 편한 것 같아요. 다만 1688 같은 경우에는 TT송금이랑 TT송금 그리고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보통 결제를 하는데 알리바바랑 1688의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는 1688이 좀 1688 쪽이 좀 더 다양하지만 브랜드 제품군으로 넘어가면 알리바바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알리바바라는 플랫폼 자체가 애초에 수출을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다는 게 정설인데 요즘에는 그 경계선이 좀 많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요. 1688이나 알리바바나 둘 다 어느 정도 그 수출을 염두에 두는 듯한 느낌을 좀 받거든요. 실제로 1688도 원래는 결제할 때 카카오페이나 그런 거 안 됐었는데 지금 다 열어주는 상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런 수출에 대한 의지가 많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거나 1688이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안 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막간으로 그 얘기 좀 드려볼게요.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광저우나 이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자사몰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타오바오나 1688 그런 데다 입점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결제를 일으키는 그런 자사몰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도 그쪽 업체들을 지금 3군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 3군데들이 품질들이 다 괜찮아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1688이랑 알리바바,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VVIC 그 5개의 품질이 어디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공장 바이 공장인데 그 중국 내에서 그런 자사몰 형태 그러니까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고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과 퀄리티를 비교하라고 한다면 플랫폼을 안 쓰는 업체들의 퀄리티가 훨씬 뛰어나요. 여태까지 제가 봤던 것 중에. 그러니까 적극성부터가 되게 달라요. 직접 만나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그걸 이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플랫폼이 아닌 것들에서 이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정리해보면 구매처는 상당히 많은데 뭐 타오바오,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뭐 1688, VVIC 다 어디서든 해도 돼요. 1688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굳이 가실 필요 없고요.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쪽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영역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비플랫폼 결제만 하는 곳 그런 곳들의 품질이 대체로 더 좋은 것 같고 그런 곳들을 발견한다면은 꼭 명함을 받아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